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잘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이게 심플한 답이 있는데 좋아하는 일을 잘할 수 있는 경지까지 올린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이 잘하는 일보다 현격하게 떨어졌을 때 그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 일을 하면 안 되죠. 객관적으로 그 일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물을 이유가 없는 거죠, 남한테. 난 이걸 하고 싶은데 또 다른 게 걸리고 이럴 때 무턱대고 그거 해봐 그러면 이라고 할 때 자기를 뒤에서 뒷덜미를 부여잡는 걱정들 있잖아요. 그걸 한번 말해보라고 하면 그게 해결되고 나서 고민하든지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이라면 해결을 하고 그 일을 하면 되는 거고 해결이 안 되는 고민은 해결해봤자 고민해봤자인 거니까.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 함께 나눠보는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이 분야에 정말 자타공인 최고의 전문가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럼요. 네, 가장 성공하신 웹툰 작가시죠. 최근에 이분이 무려 12년간 연재하셨던, 물론 잠깐 중간에 좀 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12년간 연재하셨던 미생 그 웹툰을 마무리를 완결을 하셨어요. 제가 아는 분이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네. 미생의 누구? 미생의 강한을? 장글의 강한을 다 그리신 우리 윤태호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윤태호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완결하신 거 일단 축하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12년. 한 직장 12년 다니기도 쉽지 않은데. 직장 안 다니면서 이 직장 웹툰을 12년 동안. 나의 웹툰, 나의 컨텐츠가 영화화 혹은 드라마화된 가장 성공한 우리 또 작가님 윤태호 작가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12년의 기나긴 장정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미생이 완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그거는? 완생은 없겠으나 네. 이제 조금은 진일보된 상황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까? 네. 희망을 좀 찾게 되나요, 우리 장글에? 그래도 이제 남이 주는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개별 사장이 되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웹툰 작가 입장에서 내가 만든 스토리와 작품을 드라마로 만드는 걸 보면 느낌이 어때요? 미생 같은 경우는 저희 가족이 그 미생 드라마 방영되는 날은 소고기 구워가면서 같이? 네네 너무나 즐겁게 봤었죠. 입금되는 입금되는 날이니까. 입금은 이미 끝났고요. 입금이나 이런 건 이미 끝났고. 아니 그래서 이제 시즌 1이 이제 먼저 끝났고요. 다시 이제 시즌 2에 이것도 이제 드라마로 나올 거 아닙니까? 원래 시즌 1 계약을 할 때 시즌 2까지 다 드라마 계약을 맺었는데 그 사이에 시즌 2 들어갈 때쯤 해서 그 드라마가 너무 잘 됐었고 그래서 제 주변이 너무 좀 소란스러워졌었어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또 내부자들 영화도 너무 잘 되고 막 하면서 그래서 잠깐 좀 이게 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시즌 2가 제 8부상이랑 이런 것 때문에 거의 3, 4년 딜레이가 되면서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즌 1은 주 2회 마감을 했었는데 시즌 2는 주 1회 마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재 기간 자체도 2배 이상이 늘어나 버렸고 이래서 그 사이에 이 배우분들이 너무나 엄청나게 성장하셨고 그래서 이전에 그 개런티로 안 되는군요, 이젠. 저는 이제 개런티의 정확한 사이즈를 모르지만 누가 봐도 만화를 그려가면서 그 스토리를 바로바로 드라마로 만드는 다음 화가 안 그려지면 드라마 스토리가 안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예요? 마감이 일단 제가 결말이나 어떤 틀거리를 미리 다 정해놓고 연재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공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후년에 이 만화가 계속 이어져서 내후년에 90몇 화쯤에 이 에피소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저도 그 사이까지 나이를 먹을 거잖아요. 여전히 그게 그때도 유효하게 흥미로울까 이 사건이 이런 걱정이 많아가지고 못 정합니다. 제가 좀 걱정이 많은 타입이에요. 굉장히 민감하신 거네요. 보통은 웹툰은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이 스토리 재밌네 싶어서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먼저 연재 제안할 때는 한 50화, 60화까지는 내용을 짜가지고 제안을 하죠. 반응이 좋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야기가 스스로 성장하기도 하고 독자들과 함께 작가도 머리가 열리면서 다른 이야기로 분화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래서 100화, 200화, 300화 이렇게 6년, 7년, 10년 이렇게 연재를 하기도 하는데 미생 같은 경우는 본의 아니게 이제 12년씩이나 걸렸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40대 초반에 제가 50대 중반에 연재를 마무리 지은 건데 40대 때 제가 50대의 저를 예상할 수도 없고 40대에 제가 가졌던 통찰이 50대에 유효할지도 모르겠고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럼 지금 혹시 예전에 시즌 1 때 혹은 뭐 5편, 10편 이런 거 이제 가끔 이렇게 돌아보시면 요거 요즘 이렇게 좀 바꿀 걸 괜히 내가 이렇게 했네. 뭐 이런 후회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로 가서 죽여버리고 싶은 제가 있는 거죠. 와. 당시에 멱살 잡고 왜 이렇게 건성건성 이게 뭐야, 이거. 넘어갔냐. 왜 이거 요거 진짜 중요한 건데 왜 치열하게 고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냐. 여튼 본인의 웹툰을 보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그럼요. 작가님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시즌 아니, 2가 워낙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시즌 2가 워낙 내용이 기니까 네. 그 시즌 1과 그 전까지 연재했던 것들을 그 메모 노트에다가 회당 다 내용을 정리를 쭉 했거든요. 직접. 네네. 그럼 댓글도 다 다시 챙겨보고 왜 그랬을까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죠. 아니 또 그거는 또 충돌되는 내용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또 체크를 계속 하셔야 되겠죠. 연재가 길어지면 제가 쓴 건데도 제가 까먹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맞아요. 실제로 미생 원에서도 그 드라마화 하는 데는 관여를 전혀 안 하시는 건가요? 일단 두 번째 제가 이제 요르단에 방문했을 때 예. 그 TVN 김원석 감독님하고 작가님하고 제작 PD님하고 저희가 요르단을 같이 갔어요. 제가 이제 요르단을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시즌 1에서 요르단이 워낙 중요한 에피소드가 나오기 때문에 가가지고 호텔에서 감독님이 매일 밤 저랑 앉아가지고 그 궁금한 내용을 노트북에 정말 질문을 이만큼을 해오셔가지고 매일 밤마다 그 질의응답을 취조를 당하시고. 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썼어도 저도 미처 설정값이 떨어지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캐릭터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떤 거요? 예를 들어서 김동식 캐릭터 같은 경우, 예. 그 김동식이라는 그 당시에 대리가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대리로서의 능력이 좀 넘친다. 댓글에도 많이 달렸었고. 대리가 무슨 저렇게 잘하냐? 네, 일당백이고. 그래서 드라마에서는 이걸 어느 정도로 그 눈높이를 맞추는 게 좋겠느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할지. 근데 대부분 김동식 과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연은 원형 인간이라고 친다면 동그라미니까 이 사람의 사생활도 다 드러나는 원형 인간이라고 친다면 중요한 조연은 반구형 인간. 근데 이제 그보다 떨어진 사람은 좀 파이형 인간, 이게 뭐 그 피자 파이 같은 다 볼 필요가 없는 캐릭터라서 설정이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감독님은 이제 다 물어보시는 거죠. 그 제작한 입장에선 그 나머지 안 그려진 부분도 알긴 알아야죠. 네, 왜냐하면 감독님은 배우가 촬영하는 중에 찾아와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건 난 동의가 안 된다라고 배우가 물어볼 수 있거든요. 설명의 의무가 있구나. 네네네. 왜냐하면 배우는 자기 얼굴을 공개하고 자기가 그 안에 빠져들어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방구형 인간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사람이 이 움직이게 되는 동력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감독은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데 저의 세계는 웹툰에서 제가 다 조물주같이 모든 걸 다 했던 거니까 안 그려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조차 안 했던 거죠. 안 그렸지. 그러다 보니까 감독님이 물어보실 때마다 그 자리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그러게. 그나마 좀 그려왔던 145수의 어떤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나마 좀 답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건 감독님이 창조하셔도 될 것 같다. 발을 빼야 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저도 통찰이 다가가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제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생각이 난다면 정말 막 얼굴 뜨거워지는 게 장그래가 직접적으로 정사원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는 회차가 있었어요. 맞아 있었어요. 그걸 드러내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이 사람 성격상 그건 안에 돌덩이처럼 있어야지 입 밖으로 내면 안 되는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갑자기 너무 장그래가 가벼워졌구나. 오 과장님한테 한번 굉장히 강하게 컴플레인한 그 장면이죠. 그 PT를 이후에 PT를 잘한 다음에 맞아요. 당연히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높은 벽. 뭐 회사에서는 몇 조 단위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회사에서는 뭐 작은 일. 지금 생각하니까 왜 그런 이른바 실수면 실수, 아쉬우면 아쉬움이 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 요르단 PT하는 장면의 반향이 너무 세가지고 장그래라는 캐릭터를 뭔가 보완해야 되겠다는 강박이 좀 있었어요. 얘가 좀 더 드러나야 되겠다. 그 PT의 성공이나 어떤 이런 것들로 그다음에 그 요르단 PT 이후에 끌어갈 이야기가 약간 좀 자신이 없던 지점이 있었고 그래서 새로운 동력을 이 친구가 정사원에 대한 욕망을 갖는 걸로 가야 되나? 라는 고민에서 이제 그 씬을 그렸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좀 아쉬웠다. 캐릭터가 좀 흔들렸군요.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시즌 1 내용들은 그래도 기억들을 아마 많이 하실 텐데 그렇죠. 드라마도 있으니까. 네, 시즌 2는 그럼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 이런 거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시즌 2는 네. 그 시즌 1이 장그래라는 사람 자체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되는 이야기가 알기 쉬운 드라마 네. 그 타임라인이라면 시즌 2는 중소기업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 자체가 미세행이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떻게 하면 완성이 될까? 이 회사는 이 회사를 완성시킨다는 건 결국은 모든 무역상은 장사를 하는 곳이고 네. 그래서 숫자적으로 안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회계와 경영이라는 키워드로 맨 처음에 다뤘었고 두 번째는 결국 이 미생에 나오는 중소기업은 제조업체가 아니거든요. 네. 무역회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외국에 나가서 새로운 바이어를 만나서 뭔가 길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출장이라는 키워드를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장그래가 요르단도 가고 가나도 가는 그래서 실제 제가 이제 장그래 루트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장그래가 갈 수밖에 없는 길 비행기 루트 이거를 이제 9일 동안 요르단하고 가나를 취재를 가서 네네네. 장그래가 묵었을 법한 호텔에서 자고 장그래가 먹었을 법한 그전에는 요르단 관광청 통해서 가고 막 이러니까 먹는 게 너무나 좋았거든요. 너무 맛있고 이랬는데 장그래가 가면 뭐 맥버거 먹어야죠. 그런 데 가면 돈 아껴야 되니까 네네. 또 라면 먹어야 되는 거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장그래가 경험했을 법한 이런 라인들을 따라가 본 거죠. 그래서 그 생존기 네. 같은 느낌이 이제 시즌 2는 강하게 있는 거죠. 시즌 1은 뭔가 이게 정규직에 대한 그러니까 개인 장그래의 어떤 성장이라면 이제 시즌 2는 그걸 비즈니스로 성장시키는 그런 모습이 조금 더 많이 담기군요. 그렇죠. 저도 이제 시즌 1 할 때는 대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의 전부인 줄 알고 생각을 했는데 시즌 2 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기업의 90%그 셀러리맨 90%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그렇죠. 있는. 네. 9988이라 그래요. 99%가 중소기업이고 네네. 88%가 네. 중소기업이다. 그래서 그 완생이라는 거는 어떻게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끝없는 목표일 뿐인 겁니까? 그냥 추구하는 인생의 테마 같은 거라고 생각을 도달할 하죠. 수는 없으나 네네네.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근데 이제 요즘에 많은 그 뭐 젊은 분들이 그냥 대충 좀 살다가 가자 이제 이런 생각하시는 젊은 분들도 굉장히 좀 많아지고 네, 있잖아요 예전보다. 그분들한테는 그러면 어떤 말씀으로 그러는 것보다는 그래도 완생이라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더 좋겠다는 이야기 혹은 뭐 선배로서의 그냥 덕담 정도 해주시겠습니까? 근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요즘 세상은 뷰어가 너무 많잖아요. 뷰어요? 뷰어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됐건 네. 또는 SNS가 됐건 방송 프로그램이 됐건 OTT가 됐건 나 외의 사람들을 보여주는 뷰어가 너무나 많단 말이죠. 네. 저 어릴 때만 해도 서울의 부잣집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랐죠.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껏 생각해봤자 동네 부잣집이 사는 거 그렇죠. 정도. 근데 그 집은 원래 부자였나 보다 이러고 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원래 그 부자도 집에서 많아요. 뭘 먹고 사는지 같은 건 목격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누구나 다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시대다 보니까 네. 그렇지.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계속 남을 통해서 확인받는 시대잖아요. 근데 이런 때일수록 많은 지금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잃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자기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공부.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왜,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자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어떤 거니.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하나의 기계라고 친다면 나에게 강화되어 있는 어떤 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네.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최근에 많이 나오잖아요. 남의 꿈을 대신 살지 말라는 말들 네, 많이 네, 네. 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남의 꿈이 나의 꿈이냐 살아가게 되는 그거이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제대로 아는 사람, 자기 반성이 지속적이고 반성에서 끝나지 않고 그게 오히려 성장의 동력이 될 정도의 내적인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네네. 성장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더 어려워진 거죠 옛날보다는. 그 삶이. 고민의 결과로 찾아낸 윤태호는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여전히 저도 바보 같은 존재지만 네. 저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서 좀 흔들리거나 저도 역시나 어제가 부끄럽고 그저께는 죽이고 싶고 이런 삶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 인생에 와서 울타기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저 대신 욕 먹어주는 사람도 있고 저희 뭐 회사랄지 출판사랄지 이런 분들이 저를 커버해주고
또 거기에서 제 반성도 해 나가면서 네. 또 하루하루 또 견뎌 나가는 근데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삶의 조언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내가 뭐 할 때 행복한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남들이 하는 거 다 쫓아다니면서 하면서 인생 낭비하지 않는다. 그거 네. 빨리 찾아야 된다. 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그러니까 해서 최근 지금 우리 시대가 가장 고학력자가 동시대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시대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역사상. 다들 성균관 나왔죠. 네네네. 예. 그런데 더 자기 자신을 잃고 사는 시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도. 네. 보면 왜 이렇게 팟캐스트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교양 에피소드들 굉장히 조회수 높거든요. 예. 특히 팟캐스트 인기 순위를 보면은 시사 교양 이런 쪽에 많은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유희나 이런 쪽에 안 가고 왜 여전히 아직도 교양이나 이런 쪽을 찾아볼까라고 한다면 너무 재밌거든요. 3프로 TV가. 네, 맞습니다. 네. 맞다고 하고요. 네. 예. 자기가 뭘 모르는지 내가 뭐가 내 인생에 비타민이 뭐가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그 갈급함을 잘 알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누군지 혹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려고 보면 그 방법이 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 대체로 그럼 뭘 원하나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좀 막 공부하면서 나는 이건가 이렇게 테스트해 볼 수 있잖아요. 혹은 네네.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걸 하나씩 이게 잘라 버리면서 아 요건 아니구나 이렇게 그렇지. 해보고 그렇지. 네네. 그렇게 이제 알 수도 있잖아요. 네. 젊은 분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원하는 걸 좀 알 수 있을지 좀 이렇게 팁을 좀 주신다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회에 나와서 보통 그 고민 상담 같은 거 할 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잘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물어보잖아요. 네. 그런데 되게 심플한 답이 있는데 좋아하는 일을 잘할 수 있는 경지까지 올린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이 잘하는 일 정도의 경지가 된다면 그 일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좋아하는 일이 잘하는 일보다 현격하게 떨어졌을 때 그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 일을 하면 안 되죠. 객관적으로 그 일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물을 이유가 없는 거죠, 남한테. 객관적으로 잘하는 일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현격히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 일을 해야 되겠어라고 한다면 굳이 남의 동의 필요 없이 내가 하면 되는 거죠. 묻는 것 자체가 심각한 네.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어쩜 본인이 다 안에 답을 갖고 있는데 자꾸 뭐 외면하거나 혹은 모른 척하거나 네. 뭐 모르거나 그럴 수 있겠군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뭔가 누군가가 고민하고 있는데 난 이걸 하고 싶은데 또 다른 게 걸리고 이럴 때 무턱대고 그거 해봐 그러면이라고 할 때 네. 자기를 뒤에서 뒷덜미를 부여잡는 걱정들 있잖아요. 예. 그걸 한번 말해보라고 하면 그게 해결되고 나서 고민하든지 아니면 그 고민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이 있고 해결이 안 되는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이라면 해결을 하고 그 일을 하면 되는 거고 네. 해결이 안 되는 고민은 해결해봤자 고민해봤자인 거니까. 예. 저 작가님은 또 잘하는 일과 하고 저는 싶은 제 일만 달랐을 것 능력치가 같은데. 너무 이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잘하는 일과 그 그림 그리는 일과 다른 학습적인 그 수행의 어떤 그 성취가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저는 고민할 어릴 필요가 때부터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럼요. 어릴 때부터 만화만 그렸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학교 신문에 만화 그리고 이랬으니까요. 그럼 나는 만화로 성공하고 만화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거의 뭐 그냥 네. 고등학생 무렵에는 근데 이미 고3 때 되니까 왜 저희 반 반장은 교무실에 가가지고 선생님하고 진로 상담을 하지? 그러니까 진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 고민이었는데. 이상하셨구나. 작가님은 결정이 돼 있으니까. 네네. 근데 제 아들을 키워보니까 제 아들이 고르게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고민이 많구나. 네, 고르게 잘하는 아이는 내가 뭘 더 잘하지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렇지. 진로에 대해서 그렇지.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오히려 옛날에 그 제주 많으면 그 밥 그래, 먹는다는 그래, 얘기가 그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보면 반에서 반장이 서예 시간에 서예도 잘하고요. 그렇다니까. 미술도 잘하고 피아노도 체육도 잘해요. 잘해요. 음악 시간에 음악도 잘하고. 쌈도 잘하는데 잘생기기까지 했어. 맞아요. 예. 참 신기하지. 그러면 오히려 힘들어. 힘들어. 고를 수가 없어요. 네. 그럼 만화 영역에서는 승승장구였어요, 작가님은? 그러니까 스스로 한 게 때문에 못했던 적이 많았죠. 그러니까 25살 때 첫 데뷔를 했다가 네. 저는 그때만 해도 스토리라는 것은 그림을 잘 그리면 당연히 따라오는 능력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림이 워낙 유니크한 능력이기 때문에 이 창작 영역에서 그래서 글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글 먼저 배우잖아요. 예. 뭐 이렇게 글 쓰는 걸 배우고 학교 다닐 때도 글을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글이라는 건 자연히 따라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 첫 데뷔를 하고서
너무 농담 같은 이야기에 너무 공력을 들인 그림을 얹어 놓으니까 이게 인쇄가 된 책을 봤을 때 너무 부끄러운 거죠. 스토리가 내가 딸리니까. 작가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재 4개월하고 접고 다시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2년 동안 이제 스토리 공부만 한 거죠. 그림 싹 버리고 그림 만화책 같은 거 전부 버리고 그때 이제 시나리오 작법책 사가지고 네. 카피하고 막 트래시 그 필사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글 공부만 했던 거죠. 그래도 확실히 내가 갈 곳은 이곳이라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제대로 그런, 하려고. 예, 좌절이 생기더라도 계속 이제 가실 텐데 네네, 그쵸. 많은 이제 또 우리 미생들 저희 젊은 분들 혹은 뭐 저희 나이 때도 뭐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지금 가는 게 맞나 하는가 확신이 너무 안 들어요. 나이 50에 50에도 아 그렇죠. 저도 그런데요. 저 50 네.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이세요? 다 반올림 하는 겁니다. 아니 확신해도 돼. 아니에요. 지금 아니. 최고야 최고. 예. 아니 이거 이상은 없어. 그리고 사실 솔직히 대안도 없어 이제 뭐 바꾸니까. 아니 아니 나 뭐 방송 말고 뭐래. 제2의 인생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보통 자기 전에 잠들기 전에 이불에 누워가지고 이런저런 공상을 하면 제일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몽골할 때가 제일 행복하거든요. 꿈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릴 때 보면 낮에 축구 시합 재밌게 하고 들어오면 축구 선수가 꿈이 되고 어디 부모님들하고 어디 여행 한번 잘하고 오면은 막 등반가 같은 거 막 하고 싶고 예, 이런 게 다 꿈이 되잖아요. 아직 네.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꿈. 이럴 때 제일 즐겁거든요. 근데 그 꿈이 그런 식의 꿈을 꾸는 게 20살, 30살, 40살이 되면 그렇게 상상하는 게 누구한테도 피해를 안 주잖아요. 예. 가장 큰 피해자는 자기 자신이죠. 그런 꿈에 빠져 사는 거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꿈이 구체화되면 디테일해지면 그리고 그 꿈이 현실 영역에 내려오게 되면 당장 내일 아침에 눈 뜨고 나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가 구체화가 된다는 거죠. 이걸 하지 않는 이상에는 꿈 안에서 그냥 낭만적으로 죽어갈래 아니면 지금이라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라도 작은 거 방 하나 치우는 거라도 아니면 신발 하나 집에 들어와서 신발 하나 나가는 방향으로 잘 정리하는 이거부터라도 아니면 제가 요즘 지키고 있는 게 밥 먹고 나면 설거지 미루지 않고 바로 하는 거. 요거 제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사실. 힘들어요. 미루는 게 진짜 정말 꿀맛이네.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라도 방법이 생긴다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이. 그러니까 엄청 큰 뭔가를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꿈 안에는 작은 벽돌 쌓기부터 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는 거죠. 네. 그걸 해내는 사람들이 저는 된다고 봐요.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저는 되게 놀라운 게 저는 작가님의 재능은 그림보다는 그 스토리 전개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림 별로란 얘기인가요 혹시? 사실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많고요. 진짜.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망원 제조기죠 거의. 아니야? 예. 당사자를 앞에 두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아닙니다. 있어요. 아닙니다. 예. 아니요. 그러니까 그림을 못 그린다는 게 아니라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런 탄탄한 스토리에 빠져들게 하는 스토리를 만드는 건 정말 능력이다. 네. 그런데 그거를 그냥 뭐 시나리오 작법 같은 걸로 좀 공부하고 해서 그 경지에 올랐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토리 공부할 때 네. 아주 담백한 드라마성, 우리 넷플릭스 들어가면 장르를 나눌 때 드라마 장르도 있고 뭐 호러 장르도 있고 뭐 네네. 이러잖아요. 그때 이제 가장 드라마성의 작품을 하나 단편을 써요. 네. 이거를 이제 코믹물로 똑같은 내용을 코믹물로 바꿔서 써보고 그다음에 좀 그 종류가 다른 버전으로 한 두 번 세 번 바꿔서 써보는 거죠. 제 이제 예를 들어 연애물 하나를 썼다. 드라마성의 연애물을 하나를 썼으면 이거를 완전히 꽁트 만화 같이 꽁트 시나리오로 바꿔서 써보고 또 하나는 이제 연애도 지옥 같은 연애가 있을 거잖아요. 스릴러로 공포 갑니다. 스릴러물로 네. 바꿔서 그렇지. 써보고 이런 것들을 쓰고 나서 더 중요한 건 그냥 서랍 속에 넣어놓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렇죠. 거죠. 내가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확인을 못하는 거죠. 내가. 사람들한테 보여줘요? 그래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아무한테나 보여주면 안 되고 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두세 명.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지적인 능력을 뽐내기 위해서 독서를 굳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많죠. 이런 사람들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네, 된다고요?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이 피드백으로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좋은 지적을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위의 어법으로 지적을 받아야 돼요. 집에 가서 벽지다 찢어가면서 막 이런 잔혹한 지적을 받으면 내상을 입게 되거든요. 그게 그 사람 앞으로의 창작 인생에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독사 같은 지정력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피해야 돼요. 아 그렇게 이제 검증된 사람들에게 한번 그렇죠. 네, 작품을 그러니까 나를 보여주고. 아끼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된다. 독사 같은 지적을 좀 달콤하게 포장해서 전해주는 굳이 사람. 달콤하지 않더라도 건강한 어법을 갖고 있는 사람 네, 최소한. 그럼 다 알거든요. 와 비수 같다 지금 이 지적은. 상처 잘 받는 스타일인가 봐요, 작가님.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상처를. 예. 그리고 저도 어릴 땐 너무 그 상처 주는 맛에 빠졌던 적이 많죠. 그래요? 후배들이나 어렸을 이런 때라 하면? 사람들한테. 뭐 20대 때 이럴 때. 예. 후배들한테. 네. 아 그럼 이제 미생이 이번에 이제 시즌 2까지 완결이 되면서 웹툰에서도 이제 완결을 하셨고 그다음에 책으로도 이제 완결이 된 거잖아요. 네네. 웹툰은 이게 세로 스크롤로 읽잖아요. 저 책으로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그 만화책과 비슷한 스타일로 봤을 때 그 느낌은 혹시 다르진 않습니까? 저는 그 이끼라는 만화를 하고 나서 네. 그게 스크롤 버전으로 원고를 맨 처음에 만들었다가 책으로 재편집을 했었거든요. 그때 느낀 게 편집이 안 되는구나 이게. 지금 보면 밀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책이. 네, 네. 근데 이끼 같은 경우에는 스크롤을 어거지로 여기에 끼워 넣다 보니까 빈 구석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한 페이지가. 네네네. 그때 너무 그 아쉬움이 커가지고 미생부터는 아예 이 출판 버전으로 먼저 작업을 한 다음에 이걸 떼가지고 스크롤로 옮겨 붙이면서 다시 작업을 좀 하죠. 이 친구가 먼저예요 그러면? 네네. 그래서 단행본이 원본에 가까운.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최종 결과물인 거죠. 계속 그거를 시도하는군요, 그죠? 실험하시고. 네. 왜냐하면 저는 미생 같은 경우는 성인 만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섹슈얼하지 않지만 네. 그 성적인 어떤 재미나 이런 것들은 제거돼 있지만 어른들이 읽는 만화라고 생각을 네. 하기 때문에 네. 만화를 본다라는 의미보다는 만화를 읽는다라는 느낌을 더 갖게 하고 싶었고 네네. 그래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소설보다는 못하겠지만 좀 꽉 채워진 구성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직장 회사에서 다니시고. 아, 네네네. 회사에서 미생의 경험도 없고 무역의 경험도 없고 출장의 경험도 없으시잖아요. 네. 장사의 경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완전 상상력인데. 그 마지막 화에 보면 네. 후기가 함께 달려 있는데 거기에 다른 제 감상이나 어떤 후기를 넣기보다는 그동안 저를 조력해 주셨던 분들을 넣었는데 정말 이만큼 나옵니다. 이렇게. 인터뷰 뭐. 그리고 12년째 도와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뭐 대사 하나 쓰고 그 다음날 이분들 출근하실 때 카톡으로 보내가지고 이 대사를 회사 직장인들의 언어로 한다면? 좀 바꿔주십시오. 이러면 요즘 직장인들 워낙 영어나 이런 용어들 많이 섞어서 쓰니까 섞어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출근 시간에. 그거 받아야 이제 저는 마음이 안심이 돼서 마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냥 만화로 예전처럼 그냥 좋은 아침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건 너무 이제 올드하고 그렇죠. 옛날 드라마에나 나오던 스타일이고 네. 실제 예를 직장에서 들어 들어오면서 출근하면서 있으면 좋은 아침이 아니라 그거 팩스 왔어 확인해봐부터가 나가는 게 그렇지. 일하는 사람의 실제 리얼리티인데 모드일 것 같다 되는 거죠. 어쨌든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미생이라는 작품을 그리고 쓰셨잖아요. 네네. 이제 끝났어요. 언제 네. 정확히 언제쯤이었죠? 올해 2월 2월 그러니까 이제 뭐 6일인가 최근인데. 설 전에 끝났죠.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딱 끝났을 때 끝났을 때. 마지막 칸 딱 그렸어. 그 시즌 2가 네. 시즌 1 끝나고 꽤 오래 있다가 시작을 예, 예. 했단 말이에요. 그때 허영만 선생님이 제 스승님이신 분이 야 쉬지 말고 바로 해 하셨는데 제가 쉬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독자들이 나이를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사원이었던 분이 대리가 되고 대리였던 분이 과장이 되고 과장이었던 분이 부장이 되고 아니면 나와서 개인 사업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 봤을 때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지 않고 환기가 돼버린 거예요. 독자가. 그 캐릭터가. 그래서 마음껏 지지하고 따랐던 또 마음을 줬던 이 캐릭터가 조금 내가 경력이 쌓이고 직급이 달라지니까 다르게 보이는 지점들이 생기면서 재해석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즌2가 바로 이어져 가지고 연재가 됐더라면 내가 아무리 승진을 하고 이래도 연결된 감수성으로 따라갔을 텐데 휴재가 몇 번을 거치면서 이분들은 성장을 하고 만화 속의 캐릭터는 제자리 걸음에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읽게 되는 독해감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리스크가 네네. 컸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시즌2 끝나고 나서는 지금 바로 시즌2라고 명명하지 않지만 네. 시즌3라고 명명하지 않지만
지금 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아, 그럼 다음 이어진 이야기가 또 시작돼요? 시즌 1, 2를 잊지 않는 이야기로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이틀은 미생을 계속 쓰시고. 네네. 그러니까 캐릭터들은 그대로 나오는데 네네. 각자 앞에 했던 1, 2기를 잊지 않고 새로운 이야기 시작으로. 그렇습니다. 대리 입장에서 본 장그래의 행동과 내가 한 과장이나 부장쯤 됐을 때 장그래를 보면 그건 좀 그 장그래의 대사나 뭐 행동이 약간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 미생 드라마 다시 보니 장그래 같은 빌런도 없더라. 뭐 이런 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 막 사원 때는 장그래가 너무 네. 영웅이고 저런 얘가 목 날린 그 상사가 몇 명이냐 뭐 이러면서 그럴 수 있겠네. 제가 우리 팀에 있다면 최악이다 진짜. 이제 새로운 미생도 이제 시작이 될 것 같고 또 아마 연재는 추석 지나서 될 것 같습니다. 추석 지나서 시작. 그 작품을 근데 딱 한 시기에 하나만 하시진 않으시죠? 아니면 딱 할 때는 하나만 하시나요? 아니요. 미생 시즌 1 할 때 그 주 2회 미생 주 2회 연재하면서 그 사이에 이제 내부자들도 연재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세종대학교 강의도 일주일에 2번씩 나갔어요. 아세요? 내부자가 청불 기준으로 관객 1위예요. 네, 그때 900만. 대단한 거죠. 지금도 그럼 뭐 같이 뭐 하고 계신 작품이 또 있으세요? 지금 이제 이끼 드라마 이끼를 지금 웹툰하고 영화가 나왔는데 이걸 드라마로 하기 위해서 지금 시나리오 작업을 제가 직접 쓰기로 해가지고 같이 작업을 드라마 하고 시나리오를. 네. 쉬는 시간이 별로 없으시겠네요. 몇 시간 일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69년생이니까 곧 60이 될 거잖아요. 에이 뭐 69년생 근데 60이에요. 네, 곧 60이 되십니다. 네. 거의 뭐 근데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봐야지. 보면 제가 이제 유효하게 창작으로 매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몇 살까지로 대충 보세요? 이게 여기 질문지에도 보면 이 웹툰 산업의 미래 지속성을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뭔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냐라고 했을 때 허영만 선생님하고 저희 제자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제자들 모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70 넘어서 80 가까운 지점까지도 펜을 놓지 않고 지면을 확보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걸 증명하는 것으로도 선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한계를 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제 지면을 대체되지 않고 유지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적지 않은 나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그래도 어떻게든 필드에 조금 더 있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거죠. 건강 관리 같은 것도 엄청 또 신경 쓰시겠어요. 가급적 몸을 안 움직이려고 하고 안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운동이나 이런 것도 몸을 이제 그 소비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소비 안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에너지는 다 그렇죠. 손끝으로 간다. 네네. 원고하다가 팔부상 당한 게 아니라 뭐 원고하다가 팔부상을 왜 당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한창 검도에 빠져 있을 때여가지고 그 팔굽혀펴기를 과도하게 하다가 여기가 나가버린 거예요. 근육이 끊어져가지고 그 재활까지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두고 버틴 게 한 3년. 그게 오른팔이라서 그림을 그때 잘 못 그리셨겠네. 오른팔을 이렇게 그리려고 하면 팔이 힘을 못 주고 툭툭 떨어졌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죠. 뭐 하나 그냥 좀 적당히 하는 걸 못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 죽전 살 때 마감 끝나 분명히 밤샘을 해서 마감을 끝내놓고 마감 하이 있잖아요. 그 마감사 러너스 하이 같은 마감 하이? 끝나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너무 좋아. 죽전에서 자전거를 타고 여의도까지 갔다 오는 거죠. 그럼 한 90km 나오거든요. 그러고 와서 초조검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좀 몸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마감이 몇 시에 끝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이제 오전에 끝나요. 밤샘 작업해가지고 그러면 다들 출근하고 이럴 때 저 혼자만 해방된 것 같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럼 자전거 끌고 나와서 여의도까지 가는 너무 기분 좋아서. 한남대교 밑에 매점에서 이제 황해식 식사를 하고 황해 하정우 씨가 먹었던 그 핫바하고 컵라면 이걸로 황해식 식사를 하고 여의도 찍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죠? 빨리 마감하고 그거 하고 싶어서. 실제로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되게 싫은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야, 이 시합을 즐겨, 이 게임을 즐겨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해벌쩍하면서 웃으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즐거울 만큼 진지하게 파고들어서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좋은 경험이었어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젖잘싸 뭐 이러면 안 되고 예. 정말 이 게임이 끝나고 나서도 나는 정말 후회 없을 만큼 그렇죠. 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다고 할 만한 네, 이런 네. 즐김은 있어. 그렇죠. 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자, 그럼 우리 저 윤태호 작가님 지금 완결된 종이책, 네. 저 책은 어떤 분들이 좀 읽으시면 좋을지. 저는 솔직히 시즌 1은 어쨌건 셀러리맨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99%의 사람들이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다니는데 와 대기업은 어떤 프로세스로 일이 이루어지지? 이걸 약간 구경하는 느낌이 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시즌 2는 저부터도 개인 사업자이면서 뭐 중소기업일 거니까 네. 저도 옛날에 만화 리뷰 사이트를 한번 운영해 봤다가 7명의 월급을 매달 줘야 되는 이 압박감을 3년을 경험해 봤었거든요. 7명의 월급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더라고요. 그렇겠죠. 매달 거의 한 2천 몇백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 일이었고 폐업을 하면서도 1억 얼마가 들어갔었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시즌 2가 조금 더 감정이입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어떤 회사가 생존한다는 것, 회사의 법인격이 그 자리를 잡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래서 그 대사로 집어넣었던 게 매월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사장으로서 매우 엄청난 일이다. 라는 대사를 제 조력자분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대사를 집어넣었는데 그건 정말 모든 중소기업, 중견기업 사장님들에게 바치는 헌사 같은 대사거든요. 예. 자잘하고 좀 신선한 느낌이 들겠지만 보다 많은 독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한 만화가 시즌2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중소기업의 사무실에 이 책이 좀 다 비치가 좀 돼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네네. 네. 아, 이런 것도 한번 끝에 놔둬야 되니까. 네. 일단 저희 사무실에도 한번 예. 비치를 해놓고. 총 21권인가요? 네, 시즌 1, 2 합해가지고 21권. 네네네. 그럼 시즌 2가 몇 권입니까? 시즌 1이 9권까지였고요. 나머지가 12권이군요. 10권부터 이제 21권까지가 시즌 2입니다. 아, 윤태호 작가님께는 어떤 걸 여쭤도 정말 얼마나 고민 많이 하셨는지가 그냥 절절히 다 거의 모든 대답에서 이렇게 묻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직장에 관한 이야기든 뭐 만화에 관한 이야기든, 네, 그래서 우리 윤태호 작가님과 아주 즐거운 또 대화, 신과 대화였고요. 그러면 다음에는 시즌 3 그때 한번 또 나오시나요? 아니면 2기 드라마 좀 마무리쯤 될 때 한번 오실까요? 뭐 파인 드라마 나오게 되면 파인. 강윤성 감독님하고 같이 한번 우리나라 도굴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 작품 저렇게 강윤성 감독님도 인생 스토리가 만만치 않아요. 맞습니다. 그분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같이 한번 모셔서 아까 그 드라마 작을 직접 쓰신다고 했는데 네, 2기 드라마. 네네. 이미 작품이 있으니까 드라마 전문 작가가 쓰시면 될 텐데 못 믿어. 아니죠. 그런 제안도 있었고 네. 어떤 제안도 있었는데 이게 작품 소재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생 같은 경우는 다른 분이 써도 크게 이 내용 자체에서 뭐가 벗어날 거리가 별로 없는데 이끼 같은 경우는 되게 관념적인 만화란 말이에요. 그 약간 신을 탐했던 캐릭터도 나오고 인간의 어떤 한계를 막 추구했던 사람도 나오고 거기에 그냥 느낌상 그 뉘앙스적으로 뭔가 아니다 싶으면 막 파고드는 주인공이 나오고 이런 좀 주리에 선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뉘앙스가 확 달라질 것 같아서 근데 원작의 색채를 유지하고 싶었던 제작사 대표님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제안을 하셨고 직접. 그리고 아마도 이제 강풀 작가가 직접 무빙을 안 썼으면 저도 겁나서 안 했을 텐데 강풀 작가가 무빙을 해서 잘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도 강풀한테 업어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끼는 근데 제가 그 근래 제가 하여튼 본 수많은 작품들 가운데 영화 드라마 합해서 가장 좋은 제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끼? 이끼만큼 그렇지. 뭐가 딱 이렇게 와닿는 내 이 뇌리에 이끼처럼 딱 늘어붙은 끈끈한 이런 느낌의 제목은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 네. 딱 이미지도 그려지고. 제가 오래전부터 그때 당시에 저장해놨던 제목이거든요. 네. 2글자짜리 제목을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끼 미생 이런 건 장명은 다 이제 제가 싫어하시는 거죠? 네네네. 걷다가 생각나면 저장해놔요. 세 글자는 뭐 오소리 뭐. 저는 주로 2글자 뭐 이런 식으로 뭐 유리, 뭐 거울, 뭐 잡초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메모를 다 해놓죠. 지금 한국 그 장명계의 대가 두 분을 저희가 같은 자리에서
여기 장명에 관한 여기 대박이야. 아, 제가 또 이제 코너 장명. 네, 코너 네네네. 장면 많이 오, 엄청 예, 예, 했거든요. 예. 코너 장명이 대갑니다. 아, 근데 이끼는 정말 제가 허영만 선생님도 제목 정말 잘 지으시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관상만 하면서 꼴, 관상만 하면서 식객 네. 뭐 이런. 식객 이런 거 다 허영만 선생님이 각시탈. 네 타짜랄지 이런 거. 네. 아, 이끼가 최고예요. 타짜. 네, 이끼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고의 우리 윤태호 작가님과 함께 아주 즐거운 대화 시간 저희가 네. 가져봤고요. 조만간 또 드라마로 또 웹툰으로 또 이 책으로도 네. 우리 작가님 만나볼 루트가 많아서 아주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네. 좋은 작품 많이 그려주시고요. 또 드라마도 잘 또 안착시키셔서 강불 꼭 꺾어주시고요. 우리 둘이 너무 친하기 때문에 같이 잘 돼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한 앞으로도 20년, 30년 멋진 그림 계속해서 그려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포장마차에서 한번. 네네. 좋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윤태호 작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